내 아들이 이런 애송이 작품에 후원을 해? 성진그룹의 이름이 우습게 보이나 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됐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흙수저가 감히 우리 성진가의 이름을 더럽혀? 나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따위쯤은 감사히 받아들여. 내 아들과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나유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유진이 갤러리를 나서려는 순간 정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딸에게 사과하시죠. 나유진이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요. 한심하네. 저는 이소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나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유진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30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고 거대한 기업들을 무너뜨렸던 그 시절의 자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과거의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 갑질, 건축가 모욕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소영은 아버지의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유진은 마지막으로 소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억해둬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갤러리 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소영의 인생 첫 개인전은 이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집에 가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봉인해둔 가문의 설계자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갤러리에서 촬영된 영상이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저런 인간이 있나? 성진그룹 불매운동 해야지. 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재벌가 갑질의 전형이네. 소영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였죠. 성진그룹 갑질, 건축가 모욕, 나유진 논란 등이 순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정훈이 소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도 아팠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괜찮다. 내 딸만 괜찮으면 돼. 정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체면까지 구겨서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소영이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정훈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잠든 후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30년 전의 자료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며 정우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가문의 설계자라고 불렸던 시절의 자신, 재벌가의 비밀 자산을 관리하고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때 말이죠. 그는 한국에 숨겨진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딸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30년간 그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프로그램들에 접속했습니다.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정보망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네트워크는 살아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정훈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유진, 내가 내 딸을 건드린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어. 그는 성진그룹의 기본 정보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연역, 사업 구조, 주요 인물들의 이력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 나갔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정우는 성진그룹의 기본적인 윤곽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중견 건설사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상해. 매출 대비 순이익이 너무 높고 해외 투자 내역도 복잡하군. 정훈의 경험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10중 8구 숨겨진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봉인해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다시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나유진,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정훈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정훈의 서재는 마치 작전 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성진그룹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정훈은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의 손끝에서는 성진그룹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정훈이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진그룹의 해외 법인 구조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조세 회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80억 원의 자금이 세탁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훈은 더 깊숙한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과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런 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수법을 쓴다면 반드시 더 큰 비리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오전 6시 소영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훈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밤새 뭐 하신 거예요? 소영이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일 좀 하고 있었어. 걱정 마라. 정훈이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소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잖아. 어서 아침 먹자. 정훈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정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진그룹의 비리를 완벽하게 폭로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죠.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소영이 출근한 후 정우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정훈이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그가 숨겨온 정체는 바로 가문의 설계자였습니다. 재벌가의 비밀 자산을 관리하고 은닉 자금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 필요할 때 무너뜨리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죠. 그의 진짜 이름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업 킬러, 재벌 헌터 등으로 불렸고 그가 움직인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건축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났군. 정훈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유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딸을 건드린 것입니다. 정훈은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나유진과 그녀를 키운 부패한 시스템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복수는 차갑게 대접해야 제맛이지. 정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은 그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훈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민수야, 나야. 정훈이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었으니까요.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설마 다시 그 일을?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성진그룹이라고 들어봤나? 네, 알죠. 중견 건설사인데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예요. 혹시 그 회사의 문제가?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법무팀 쪽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형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개인적인 일인가요? 박민수는 정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는 절대 사소한 일로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내 딸을 건드렸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박민수는 정훈이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그의 가족을 건드렸을 때 정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내일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고맙다. 옛날처럼 철저하게 해줘.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부탁해. 물론이죠. 형, 그런데 조심하세요. 30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정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두 번째 연락은 회계사 김서연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현재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으면서 기업 재무 분석의 전문가였죠. 서연아, 정훈이야. 어머, 정훈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예전 그 일과 관련된 건가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회사 알아? 재무 구조를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성진그룹. 네, 알아요. 몇 년 전에 저희 법인에서 세무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알려줘. 아주 세세한 것까지.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했던 게 해외 거래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는 자금 흐름이 있었어요. 용역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실제 용역 내용과 맞지 않더라고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당시 자료를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오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 딸이 모욕을 당했어. 성진그룹 며느리한테.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언론인 최정민이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기업 비리 보도의 베테랑이었죠. 정민아, 나 정훈이야. 형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혹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일회성으로 도움이 필요해. 성진그룹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성진그룹.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좀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몇몇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 지원설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협력업체들한테는 꽤 갑질을 한다는 소문도. 정훈은 메모를 해가며 들었습니다. 혹시 내부 제보자 같은 사람 있을까? 한 명 정도 있긴 해요. 성진그룹에서 일했던 경리부 직원인데 퇴사할 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연결해 줄 수 있어? 해드릴게요. 그런데 형님, 이번엔 어떤 건가요? 예전처럼 큰 건인가요? 내 딸을 건드렸어. 그걸로 충분하지? 최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성진그룹은 끝났네요. 형님이 움직이면 결과는 뻔하니까요. 네 번째는 IT 보안 전문가 이태수였습니다. 현재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기업의 시스템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죠. 태수야, 정훈이다. 형님, 와, 정말 간만이네요.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런데 혹시 예전 그 일? 그래. 마지막으로 한 건 더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시죠. 형님이 필요하신 거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금융 전문가 황미영이었습니다. 현재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기업 분석의 전문가였죠. 미영아, 나야. 정훈이. 어머, 정훈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성진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성진그룹이요? 혹시 선배님이 다시 활동하시는 건가요? 일회성이야. 그 회사의 주식 거래 패턴이나 자금 조달 현황 같은 걸 봐줄 수 있어? 물론이죠. 내일까지 상세한 분석 자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선배님,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딸이 그 회사 며느리한테 모욕을 당했어. 공개적으로. 황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제대로 파헤쳐야겠네요. 선배님 딸을 건드린 것은 큰 실수였어요. 이렇게 정훈은 하루 만에 과거의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훈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정훈은 성진그룹의 기본적인 분석을 마쳤습니다.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상해.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제 현금 보유량이 부족해.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이 사업 규모에 비해 너무 크고. 정훈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복잡한 경유지를 거쳐 돈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자금 세탁의 패턴이었죠.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전형적인 조세 회피 루트군. 정훈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법은 똑같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의 계열사 구조, 주요 주주 현황, 대주주 간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정우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성진그룹의 해외 법인 중 하나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자금이 송금되고 있었죠. 이제 재밌어지는군. 정훈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반드시 더 큰 비리가 숨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훈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정보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첫 번째로 찾아왔죠. 형, 성진그룹 관련 자료 가져왔어요. 박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성진그룹과 관련된 소송이 30건이 넘어요.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분쟁이고요. 정훈이 자료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야? 계약 조건 일방적 변경,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등이 주를 이뤄요. 특히 중소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런 회사가 깨끗할 리 없어. 그리고 형,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박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진그룹이 작년에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누구야?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 당시 해당 의원은 부인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훈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겠어. 두 번째는 김서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인 재무 분석 자료를 가져왔죠. 오빠, 성진그룹 재무 구조 분석했어요. 김서연이 노트북을 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야? 첫째, 해외 투자 명목으로 나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둘째,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정상 가격을 벗어난 거래들이 발견돼요. 셋째, 일부 비용 처리가 부적정해요. 김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케이맨 제도 법인으로 80억 원이 송금됐는데 명목은 기술 용역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기술도 제공받지 않았어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 구조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데 김서연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진그룹 임원들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도 있어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요. 얼마나? 확인된 것만 해도 200억 원 넘어요. 아마 실제로는 더 클 거예요. 정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이 충분히 성립하겠어. 세 번째로 최정민이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성진그룹 내부 제보자를 만나고 왔어요. 최정민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 경리부 차장 김영수 씨인데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해고당했어요. 어떤 내용이야? 충격적이에요. 성진그룹이 정치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거 때마다요. 정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있나? 김영수 씨가 해고당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 있어요. 후원금 전달 내역, 정치인들과의 만남 일정,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요. 대단하군. 그 사람 직접 만날 수 있을까?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형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네 번째로 이태수가 기술적인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성진그룹 IT 시스템 분석했어요. 이태수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해요. 특히 회계 시스템이요. 어떻게 확인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공개된 정보와 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요. 그런데 발견한 게 그들이 이중 장부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훈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중 장부? 네. 공식 회계 시스템 외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실제 거래 내역은 그쪽에 기록하고 공식 장부는 세무당국용으로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접근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다만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마.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해. 마지막으로 황미영이 주식거래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성진그룹 주식거래 패턴 분석했어요. 황미영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어떤 패턴이야? 대형 프로젝트 발표 직전에 항상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요. 그것도 특정 계좌들에서요. 명백한 내부 정보 이용 거래의 패턴이에요. 정훈이 차트를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 계좌들이야? 대부분 차명이지만 추적해보니 성진그룹 임원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친척,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이익은 얼마나 됐어? 확인된 것만 해도 50억 원 넘어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죠. 정우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만에 성진그룹의 각종 비리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까지 대부분의 경제 범죄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훈이 자료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유진, 내가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하지만 정훈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그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방법으로 공격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은 김영수 전 경리부 차장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김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김영수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에서 15년간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리부로 옮긴 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요? 첫째, 매달 정기적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명목은 다양했지만 실제로는 로비 자금이었죠. 둘째,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실제로는 임원들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USB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에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서,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어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네. 나유진 회장 부인이 직접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당시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벽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요.
김영수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나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 프로젝트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가 꼭 따내야 하는 건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에 평소처럼 전달하겠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군요. 김영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성진그룹이 하청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요. 계약을 따내려면 계약금의 10%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죠. 그것도 증거가 있나요? 하청업체 대표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김영수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계약금 100억 중 10억은 예전처럼 처리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정우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김영수 씨, 이 자료들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성진그룹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정훈이 김영수와 헤어진 후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죠. 정훈은 옛 동료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박민수, 김서연, 최정민, 이태수, 황미영이 모두 참석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자. 정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성진그룹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하고 나유진과 그 일당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거야. 박민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혐의가 성립해요.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내부자 거래 등이요. 김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재무 분석 결과 숨겨진 비자금만 해도 500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최정민이 언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언론 공개는 단계적으로 해야 해요. 첫째, 주요 일간지의 단독 기사로 시작해서 둘째, 방송 뉴스로 확산시키고 셋째, 온라인으로 폭발시키는 순서로요. 이태수가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IT 증거 수집도 완료했어요. 성진그룹의 이중 장부 시스템 존재 증거와 삭제된 데이터 복구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황미영이 금융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어요. 이 정도 스캔들이 터지면 성진그룹 주가는 최소 50% 이상 폭락할 것 같아요. 정훈이 모든 보고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자. 정훈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D-Day 7일.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장과 신고서를 동시 제출한다. 이때 핵심 증거들을 모두 첨부해야 해. 2단계 D-Day 5일. 주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되 보도 시점은 조율한다. 3단계 D-Day 3일. 협력 업체들의 추가 증언을 확보한다. 4단계 D-Day 1일. 최종 점검과 준비를 완료한다. 5단계 D-Day. 모든 것을 동시에 터뜨린다. 박민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형, 이 정도 규모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텐데요. 성진그룹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정훈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거고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야.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어.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 정도로 하면 성진그룹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내 딸을 모욕했을 때 이미 각오했어야 해. 부정부패로 쌓아올린 기업이라면 무너져도 마땅하지. 최정민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어떻게 할까요? 형님이 직접 나서실 건가요? 아니야. 나는 뒤에서 조율만 할 거야. 김영수 씨가 주요 증언자로 나서고 너희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뒷받침해주면 돼. 이태수가 보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혹시 성진그룹 측에서 우리 움직임을 눈치챌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편이야. 그들이 알아차렸다면 벌써 움직였을 거야.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고 모든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명확히 분담됐죠. 자, 이제 일주일 후면 성진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정훈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는 거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가문의 설계자의 전설을 다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죠. 회의가 끝난 후 정훈은 홀로 남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고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죠. 나유진, 내가 건드린 건 평범한 건축가의 딸이 아니었어. 정훈이 혼잣말을 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D-Day 7일 정훈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민수가 작성한 고발장과 김서연이 정리한 세무신고서가 동시에 검찰청과 국세청에 접수됐죠.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3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와 함께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첨부됐죠. 국세청에 접수된 신고서는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과 이중장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포함됐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박민수가 정훈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 완성도 높은 고발장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훈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군. 이제 언론 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최정민이 주요 언론사들과 접촉하고 있어요.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D-Day 5일 최정민이 주요 언론사들에게 성진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죠. 단독 보도를 원한다면 추가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최정민의 제안에 각 언론사들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성진그룹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각 언론사들의 주목을 끌었죠. 이 정도 스캔들이면 올해 최대 경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최정민에게 말했습니다. D-Day 3일 김영수 전 차장과 함께 성진그룹 협력업체 대표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설득했죠. 사장님, 저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훈이 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진그룹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훈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번이 그들의 갑질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예요. 협력업체 대표들은 하나둘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오랫동안 성진그룹의 갑질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죠.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받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6개월씩 지연시키면서 이자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부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총 15개 협력업체가 증언에 나섰고 모든 내용이 녹음과 서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성진그룹의 갑질 실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디데이 1일 정우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됐고 언론 브리핑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내일이면 성진그룹의 30년 비리가 세상에 폭로될 예정이었죠. 따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정훈이 소영의 방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어. 그날 밤 정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문의 설계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디데이,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 정훈의 신호와 함께 모든 것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에서는 성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죠. 같은 시각 국세청 조사관들도 성진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검찰이랑 국세청이 동시에? 회장님은 어디 계셔? 나유진은 그날 아침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성진그룹 회장실과 경리부, 총무부 등 주요 부서의 자료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계약서, 심지어 개인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수거됐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영장 보여줘. 성진그룹 전무가 항의했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넷 속보로 성진그룹 수백억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죠. 곧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성진그룹 정치권 로비 의혹, 검찰 압수수색 성진그룹 회장 일가, 500억 횡령 혐의 성진그룹, 협력업체 대상 조직적 갑질 정황.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성진그룹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오후 12시 나유진이 골프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비서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데 그렇게 놀래?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나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 있어요. 나유진은 급하게 골프장을 떠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죠.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억 횡령 혐의는 사실인가요? 건축가 모욕 사건과 이번 수사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나유진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소영을 모욕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후 2시 최정민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영수 전 차장이 주요 증언자로 나섰고 15개 협력업체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한 김영수입니다.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성진그룹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후원금, 해외로 빠져나간 비자금, 협력업체들에게 요구한 리베이트까지 모든 것이 폭로됐죠. 성진그룹은 겉으로는 건전한 기업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김영수의 증언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도 하나씩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성진그룹은 우리를 호구로 봤습니다.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고 협박했어요. 대금 지급을 6개월씩 지연시키면서도 이자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의하면 싫으면 다른 곳 가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됐고 모든 내용이 생중계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성진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고 거래량은 평소의 100배를 넘어섰죠. 성진그룹 주가 30% 폭락. 성진그룹 시가총액 3천억 증발.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성진그룹 관련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나유진이 변호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죠. 저희 성진그룹은 나유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인 로비는 사실인가요?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건축가 모욕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나유진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후 5시 정훈이 조용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뉴스 봤니? 네, 아버지. 정말 놀라워요. 성진그룹이 이런 회사였다니. 이제 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버지, 혹시 이 일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오후 6시 주요 방송사 저녁 뉴스가 성진그룹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성진그룹이 30년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죠. 성진그룹의 30년 비리가 마침내 세상에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정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문의 설계자로서 완벽한 작품을 완성한 것이었죠. 나유진, 이제 후회하고 있겠지. 정훈이 모니터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내 딸을 건드린 순간 운명은 결정됐거든. 그날 밤 성진그룹 관련 키워드가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성진그룹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죠. 사건이 폭로된 지 일주일 후 성진그룹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성진그룹 임원들이 하나둘 소환되기 시작했죠. 나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며 소영을 모욕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요.
마치 전문가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건축가 아버지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고요. 한편 소영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번 일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정우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아버지가 했어.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버지는 젊었을 때 좀 특별한 일을 했어. 기업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일이었지. 정훈이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설계자라고 불렸던 시절, 수많은 재벌들을 무너뜨렸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와,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결혼하고 너를 낳으면서 모든 걸 정리했어.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 하지만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 없었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한 건 모두 합법적인 방법이었어.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것뿐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그룹은 아마 완전히 무너질 거야. 나유진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거야. 2주 후 검찰이 나유진과 성진그룹 회장, 주요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이었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유진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죠. 나유진 씨, 건축가 모욕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까? 정치인 로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3주 후 성진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됐죠. 30년간 쌓아 올린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협력업체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진그룹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그들에게는 통쾌한 복수였죠. 한 달 후 나유진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소영에게 사과했죠. 이소영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영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유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은 징역 10년, 다른 임원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았죠. 피고인들은 30년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으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저녁 정훈과 소영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면 돼. 아버지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훈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건 당연한 일이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니까.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는 진짜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
다행이에요. 위험한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6개월 후 소영은 새로운 건축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성진그룹 사건으로 유명해진 덕분에 많은 의뢰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했어요. 소영이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딸아. 아버지 덕분에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우는 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행복감이 느껴져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결과였죠. 1년 후 정우는 완전히 평범한 건축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설계자라는 과거는 이제 정말로 봉인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유진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소영이 편지를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영님께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에게 한 행동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제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나유진 드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구나. 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2년 후 성진그룹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 갑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고 정치권과 기업 간의 유착에 대한 수사도 더욱 엄격해졌죠. 협력업체들을 위한 보호제도도 만들어졌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정훈의 마지막 작품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정훈은 이제 정말로 평범한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설계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정훈과 소영은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딸아. 이제야 진짜 평화로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의 영웅이에요. 정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웅이 아니야. 그냥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훈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가문의 설계자의 마지막 작품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훈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3년 후 소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건축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축 사무소는 정직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정훈은 여전히 평범한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원했으니까요. 성진그룹 사건은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업 갑질 근절과 공정거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죠. 나유진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사회봉사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죠. 정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특별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로 말이죠. 때로는 조용한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해 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욱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